네, 매주 월요일 이번 시간은요,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권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금 9일 연속 지금 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가 그리고 금리의 고점은 지수, 주가 지수의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와 금리의 고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장 또한 이미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뺏으려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를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부진할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경기 침체 우려로 저가 주식을 외면하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코스피가 9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10일 영업일, 9영업일간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함께 주식을 모아가야 될 시기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소개해줄 종목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GS건설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에서 오늘 그 종목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GS건설의 현 시점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분기, 22년도 4분기와 올해 23년도 그 전체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몇몇 증권사들의 GS건설의 그 목표 가격까지 실적 추정치가 하락하면서 목표 가격까지 같이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데 이게 매수 포인트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며칠 전이었죠. 지난주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반등하기 이전에 실적 추정치가 급격하게 하향되었고요. 감익이 많아지고 또한 올해 하이닉스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또한 쇼크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다이버정스가 발생되었는데요.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저는 악재의 노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향 조정의 원인이 건자재 그리고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PF 부실, 분양 리스크 등이 주요 원인인데 만약 그 동사의 주가가 고가권이나 밴드의 중단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더라면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선반영된 구간에서는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분명 이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사의 11개월 선행 PBR과 PER의 역사적인 밴드를 보시면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현재 PBR, PER 모두 밴드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 신호를 주는 PB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 하단인 0.4배를 이탈해서 0.35배 수준이고요. PER 밴드 또한 하단인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는 이러한 그 악재는 오히려 악재 노출로 봐야 되고 그동안 주가를 눌렀던 PF 부실에 대한 리스크는 종목별로 건설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및 금융업종에 이제 PF 부실 리스크가 계속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융위기와 같은 PF 부실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했었죠. 작년 6월 내지 9월에는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금융업종,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는 물가와 금리의 고점으로 한 단계 일단락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환율, 채권, 그리고 주가지수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00원 이상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 수준까지 빠졌었죠. 그 당시 때 1,400원 환율이 1,500원, 1,6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하향 안정화 되었고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6.7위안까지 터치됐습니다. 가파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PF ABCP 3개월 건설사 보증금리 또한 작년 12월엔 12% 수준이 현재 5.2%까지 반토막 이상 하락했습니다. ABCP 3개월 보증금리가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축소되었다. 그만큼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둔촌주공 7,500억 자금 조달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지만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건 이 최종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PF 리스크는 이제 현금 그리고 이 주택시장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접어든다고 생각됩니다. 우려 대비해서 그나마 견조한 분양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작년에 28,000세대를 분양 공급했죠. 올해 이미 선반영된 주가 하락 그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2만 세대 분양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만 세대에서 2.5만 세대까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올해 1분기 베트남 야베 1-1 신사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예상되고요. 이 외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조립식 주택, 수처리 등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우려가 되었던 분양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될 기미가 보인다라면 할인율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부에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굉장히 과감한 정책을 다양한 카드를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그 경기에 의한 매크로 현상에 의한 건설업의 디스카운트는 정부의 의지가 하나둘 시장에 표출되면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점장님, 그 PF 관련돼서 이제 레고랜드 어떤 후유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길게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미 채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 내에서도 우량 채권과 또는 다소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채권의 그 갭이 작년 4분기까지는 없었다라고 한다면 4분기 이후에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우량 채권은 이 매수자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태가 전염이 될 리스크가 이 수치가 축소됐다라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완전 PBR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는데 이게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제가 예상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자리임에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전략적 종목 GS건설에 대해서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권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